최근 러시아가 또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라고도 하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제법상 이 카디즈는 영토로 인정되는 영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곳에 외국 항공기가 진입할 때는 먼저 관할국에 연락을 해서 허락을 얻는 게 관례입니다. 이렇게 사전 허가 내지는 사전 통보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긴장 상황이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를 무시하고 넘어온 겁니다. 이거 엄연한 도발 행위입니다. 이번에 군용기 6대가 침입했는데요. 조기경보기 1대, 전투기 3대, 전략폭격기 2대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대로 우리 영공을 침입해왔다면 사실상 전쟁 상황에 준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러시아는 이번 카디즈 침입을 철저히 사전 계획한 걸로 보입니다. 먼저 조기경보기를 투입해서 우리 군 동향을 파악한 후에 전략폭격기에 호위 전투기를 붙여서 들어온 거거든요. 마치 핵폭격이라도 할 것 같은 기세처럼 카디즈를 넘어온 겁니다. 정작 이래놓고 자기들은 그냥 공해상공에서 정례 비행을 했다 이렇게 잡아떼고 있죠.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카디즈를 침범해온 게 올해만 벌써 20번째입니다. 러시아가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군 내부에서는 러시아가 한국을 떠보는 거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적 도발을 한번 해본 겁니다. 어떻게 나오나 보자 이런 거죠. 러시아만 이러는 게 아닙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아니, 중국은 훨씬 더 심합니다. 중국은 매해 수십 차례 이런 짓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그 횟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작년에는 총 140여 회를 침범했습니다. 태도도 뻔뻔하기 짝이 없죠. 서쪽에서 출발해서 대한해협을 따라 동해까지 진입을 해놓고 우리가 항의를 하자 사실이 아니다 라고 오리발을 내밉니다.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꾸미지 말라 이러면서 우리는 침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사실 한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도 러시아도 최근 들어서 이런 도발 횟수를 급격하게 늘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점이 문재인 정부 출범입니다. 중국이 2016년에 카디즈를 침범했던 건 50차례였다고 합니다. 2018년에는요, 무려 140여 차례입니다. 2년 사이 2.8배나 증가한 겁니다. 관련 통계를 찾아보시면 중국과 러시아가 작년과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이런 침범 횟수를 늘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얼마 전 7월 23일에는 최초로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카디즈를 침범해 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 군용기들이 같이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영공까지 침범당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같이 비행 중이던 러시아 군용기 한 대가 우리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한 겁니다. 영공은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다른 나라의 군사 비행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오는 건 이건 사실상 전쟁 상황에 준하는 아주 심각한 사태입니다. 우리가 즉시 격추시켜도 되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이 군용기가 뭘 할지 모르기 때문에 즉시 제압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우리 군은 그야말로 초비상 상황이었고 최초로 경고사격까지 합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비행하며 이런 짓을 벌였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가 사전에 이런 도발을 미리 계획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두 나라 다 아주 뻔뻔하게 나옵니다. 중국 측은 카디즈는 영공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심지어 중국과 한국은 좋은 이웃이니까 침범이라는 표현은 신중히 써라 이러면서 오히려 우리한테 성을 냅니다. 러시아 측은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고 우기면서 오히려 한국 측이 안전을 위협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했죠.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자기네들 방공식별구역이나 영공을 침범했어도 이렇게 나왔을까요? 아마 바로 격추시켰을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합세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도발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죠.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하늘을 자기네들 하늘이라도 된 것처럼 마음껏 휘젓고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북중러가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외교적으로도 군사 안보적으로도요. 이러다 조만간 무슨 일이 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를 더 절망케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북중러에 맞서서 우리를 도와야 할 미국과 일본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오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이 막장 횡포에 대해서는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반일 포퓰리즘에 의해서
초유의 한일 갈등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파기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일본은 아주 우수한 군사정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우리 군은 일본 측으로부터 정보 도움을 받아왔죠.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나서서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린 겁니다. 그야말로 자해를 난 거죠. 여기서 득을 본 건 북한, 중국, 러시아뿐입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삼각동맹은 심각한 수준으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 면전에다 대고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충격적인 장면 기억나시나요? 이건 문재인 정부의 성향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수많은 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실망감을 표출해왔습니다. 대놓고 한국 보고 철없다, 감정적이다, 실망스럽다 자꾸 이러니까 우리 관료가 미국 관계자를 불러서 그런 말 좀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을 정도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게 당연하죠. 지금 동아시아 정세에서 우리를 노리고 있고 또 우리가 적대해야 할 대상은 북한, 중국, 러시아인데 거꾸로 일본을 증오하고 미국과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평화가 왔다더니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쏴대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도발 횟수를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작년부터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하나하나 줄줄이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죠. 3대 한미연합훈련인 키리졸브, 독수리, 을지 프리덤 가디언 모두 다 폐지됐습니다. 참고로 을지 프리덤 가디언은 43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한미연합훈련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북중러는 이 상황을 정확히 노리고 있는 겁니다. 한일 갈등이 본격화되던 7월 말에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영공 침범 도발을 해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기대해야 할 동맹들은 점점 우리와 멀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하듯 한 대 툭 칩니다. 기분 나빠하는 반응을 보여도 능청스럽게 웃음으로 넘어가 버리죠. 그렇게 장난인 줄 알았던 장난으로 시작된 주먹질의 횟수가 점점 늘어갑니다. 어느 시점부터는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되죠. 그 이후 금전 요구나 심부름 등이 뒤따릅니다. 학창시절 우리 주변에 꼭 한둘씩 있었던 양아치들이 소위 호구라고 불리던 아이들을 길들이던 방법입니다. 장난을 가장한 폭력, 우정을 위시한 강압 등으로 힘없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갈취하죠. 이 괴롭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 힘을 길러서 맞서 싸우거나 둘째, 힘있고 착한 친구들을 주변에 둬서 이 양아치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국제사회에서도 악명 높은 깡패 국가들에게 둘러싸여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는 과연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선택지는 힘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뿐이죠. 그 힘센 친구들이 바로 미국이고 일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느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은 호구 취급, 동네 북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국민들은 내년 총선에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